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교육제도를 바꾸고 또 국가, 정부 부처를 거기에 맞게 개편을 하고, 그리고 R&D, 예산 배정에 있어서 더욱 신경을 쓰고, 무엇보다도 관련 과학자들을 우대하는 여러 가지 규제를 풀고 법적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4차 산업혁명을 들먹이고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법안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300명,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이 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를 제대로 알고 있거나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경험과 경륜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과학자분들이 두 분이 계시기는 합니다만은 그분들의 노력만으로는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절실하고 절박한 뒷바라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과학자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한미 동맹에 상당한 균열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일 외교 또한 지금까지 65년도 한일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북 문제와 관련된 외교도 교착 상태에 빠졌고 한중, 한너 외교 역시 어렵습니다. 사실상 제가 외통위원으로서 외국을 다녀보면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에서 정말 우리의 외교는 그 자체가 경제고 그 자체가 안보고 그 자체가 국력이고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외교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300명 국회의원 중에 외교관 출신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상 외교는 정보인데 백악관에 오늘 아침에 미 중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정보를 오후 정도는 입수를 해도 미국과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제대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정도인데 국제정치학과 국제정치에 많은 인맥을 쌓고 있는 인물들이 우리 국회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상 미래 세대들이 살아가는 미래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기성세대들이 항상 준비를 잘 하고 있고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래 세대 자신들만큼 미래 세대 정책을 제대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점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도 드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는 25세부터 국회의원 출마가 가능하지만 20대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고 30대 국회의원도 3분이 계시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목소리만으로는 우리 국회에서 미래 세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앞으로 써야 되게 될 건강보험기금이나 또는 국민연금이나 포함해서 8개 많은 기금들이 지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미래 세대들이 이제 제대로 그 수혜를 받아야 될 시점에 가서는 그 기금이 고갈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별로 없습니다.
지나가는 식으로 어느 누구든지 한마디든 다 하지만 미래 세대들만큼 자신들의 문제를 제대로 예산과 법안과 정책을 가지고 제시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그 말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12대 경제 강국이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6대 수출, 수입, 무역 강국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정부가, 정치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민간 규모가 워낙 커졌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커진 민간 경제를 규제하고 통제하고 또 간섭하고 개입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신중할 일이 아닙니다. 대기업 37, 39, 40, 한두 살짜리 부장급 이사들을 만나봤습니다. 3조짜리, 5조짜리 해외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아서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러한 어마어마한 해외 프로젝트를 따오고 있습니다. 이분들 박사학위 다 가지고 있고 세계 경제 흐름과 금융 흐름을 다 읽고 있고 또 미 중간에 벌어지고 있는 경제전쟁에 대해서도 정말 깊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자기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거시적인 그 경제 관련 안목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중견기업을 만나봅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닌 이 가운데에 끼어있는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M&A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새로운 투자도 할 수 있는 자금력도 가지고 있고 좋은 인재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견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과 활동의 영역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이 허리를 탄탄하게 하는 그러한 일인데 사실상 중견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경험과 경륜을 가진 국회의원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수도 없이 정치권에서 가서 간담회를 하지만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선거철 돌아오면 또 찾아가서 다시 간담회를 하는 게 중소기업 정책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많이 나아지고 달라졌습니다만은 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에 대한 정책은 크게 바뀌어야 됩니다. 3살 때, 5살 때 입었던 런닝사스를 군대 가는 19살, 20살 때까지 입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입니다. 도무지 풀리지를 않는 게 중소기업에 대한 바로 이 규제 정책입니다. 소상공인들, 정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창업을 합니다. 저 많이 만나봤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아주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이러한 젊은이들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래시장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건의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걸 보면 저 사람이 국회에 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몇 번이나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존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하고 달리 장사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하고 디자인도 굉장히 다르게 해가지고 포장지도 예쁘게 하고 판매 전략도 다릅니다. 그래서 수입이 부모 세대들보다 5배, 10배, 20배까지 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내려간 젊은 처녀 농군들이 올리고 있는 수익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식업을 하는 곳에 가서 회장을 만났는데 이제 우리가 물러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 안에도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가장 현장에서 절실하고 절박하게 체험하고 또 그 어려움을 겪어봤던 사람들이 대거 진출을 해서 최소한도 경제인들이 한 50명 이상은 국회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어야만이 제대로 대한민국 경제
규모에 맞는 그러한 법과 예산과 규제와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여기뿐이겠습니까? 문화산업도 대단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뛰어난 가수였다 손치더라도 빌보드 차트에 올라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연기를 잘하는 많은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를 가지고 93개 나라에 안방을 차서 들어가서 차지했었던 대장금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동계 올림픽을 포함한 동계 스포츠의 최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피겨나 또 많은 골프 유명한 세계 챔피언 선수들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번도 이 선수들을 제대로 국제시장과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그 발휘하고 있는 성적에 걸맞는 그런 대접을 받는 뒷바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매니지먼트가 아주 미약하고 취약합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많은 분야에 사람들이 다양하게 국회를 들어와야 됩니다. 장애인 대표들도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농어민, 목축업하는 사람 대표들도 들어와야 되고, 탈북자 대표도 들어와야 되고, 다문화 대표들도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환경 전문가, 또 보건복지 전문가, 노동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들어와서 함께 자신들의 문제점과 그러한 것들을 대신해서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국회입니다. 이게 바로 선거입니다. 이게 바로 묶어서 대의제입니다. 내가 바빠서, 내가 몰라서 우리 분야의 대표를 국회에 보내서 국회에서 우리 문제를 가장 정확하고 제대로 시의적절하게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대의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당수의 운동권 출신들과 상당수의 변호사들과 상당수의 교수들과 상당수의 고시파들과 그리고 상당수의 지방의회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양하지를 못합니다. 더 솔직히 얘기할까요? 이렇게 전문화된, 세분화된 세상에서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 솔직히 모릅니다. 모르면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으면 그 분야는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회요, 72년 동안 단 한 번도 총정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삼국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 때까지 언제 제대로 된 의회주의나 민주주의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해방되고 갑작스럽게 건국하면서 독일법, 미국법, 영국법, 일본법 있는 대로 짬뽕해서 일단 법을 만들어 놓고 보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법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절대 못합니까? 그저 뇌물이라도 집어주고 어떤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대충 넘어온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우리 법을 정리를 하지 않고 72년 동안 이렇게 앞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많은 현실과 뒤떨어진 법들이 많고 규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회가 한 번도 종합적인 진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점들은 많이 지적했지만, 배 아프면 헤스탈, 머리 아프면 아스피린, 그리고 어디 상처나면 그저 아까진게 바르는 이런 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뀐 만큼 우리 국회도 한 번 정도는 MRI 촬영, CT 촬영을 해봐야 됩니다. 종합진단, 72년 국회 총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기존 정치인들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겠습니까? 예산심의 한번 보시겠습니까? 470조 원 없고 513조가 이르고 이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국민들은 오로지 국회에만 맡겨놓고 있습니다. 국회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산심의 한 열흘 전에 예결위원 50명에게 제 어른 키로 10배 정도 되는 이런 예산서가 배달이 되어 옵니다. 거의 웬만한 트럭으로 한 트럭씩 서류가 오는데 그 서류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읽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를 만들었을 때 예산서를 만들었던 기재부 장관을 예산서를 주고 문제점을 찾으라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화책도 그 시간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산 심의를 하면 국무총리부터 청장까지 전 기관장들이 다 와 앉아 있지만 예산과 무관한 그 시점의 최고의 이슈들, 이 이슈를 따지고 묻는 것이 예산 심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정부에서 안을 다 만들어 갖고 왔는데 정부 안대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 소위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항상 파행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끝까지 가본 적이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2, 3일 남겨놓고는 소소위를 또 구성을 합니다. 소소위 앉혀놓고 이제 당 간의 물밑으로 서로 교섭을 해서 그야말로 타협에, 말도 안 되는 타협의 예산 심의가 끝나게 됩니다. 이게 72년 동안 거의 비슷하게 해왔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 심의 과정입니다. 국민들 이 사실 아십니까? 새벽 4시나 5시쯤에 항상 그 시간에 통과된 거 보셨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제 밤에 밤을 새워서 예산 심의를 하고 국정에 바쁘셨던 의원님께서 오늘 우리 행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런 국회 이제는 한번 바꿔야 됩니다.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전문화 세분화된 시대에 걸맞게 각 분야별로 정말 현장 경험 있는 전문가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4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이하가 적어도 60%, 3, 6, 18, 180명 이상이 돼야 될 정도로 국회가 젊어져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 민주화나 과거 산업화에 관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6.25 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싸우고 싶어도 잘 몰라서도 못 싸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지금 현재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일과 현재의 문제점을 포함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갖고 토의와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갖고 얘기하지 않으면 하려고 한다면 어떤 누구도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불확실하고 불명확하고 불투명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가지고 토론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대거 들어와야 되고 나머지 120명은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40대, 50대, 60대, 70대, 적어도 저는 80대까지 모든 전 세대에 걸쳐서 이 어른들이 뒤에 병풍이 돼주고 경험과 경륜을 나눠주고 이 새로운 미래에 대한 대비와 준비와 추진은 젊은 세력들이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주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리더들과 지도자들이 양성이 돼서 대한민국은 당분간은 탄탄하게 세계 무대에서 모든 분야에서 크게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회가 이 21세기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크게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돼 가지고 한 번 정도는 물갈이 말고 판갈이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